맨체스터에서 가장 유명한 두 팀인 맨유와 맨시티, 두 팀의 더비를 우리는 맨체스터 더비라고 부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더비 매치이며 잉글랜드 클럽팀 역사상 유일하게 트래블을 달성한 유럽 강호팀들의 지역 라이벌 더비 매치죠. 그레이터 맨체스터 주에는 이청용 선수가 뛰었던 볼턴 원더러스, 조원희 선수와 김보경 선수가 뛰었던 위건 애틀레틱 등 수많은 클럽들이 있지만 이 두 팀만큼의 라이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죠. 하브리그와의 결전은 FA컵이나 카라바오컵이 아니라면 사실 몇 년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조합입니다. 맨시티는 1880년 세인트 마크스라는 교회 크리켓팀으로 창단되어 1894년 상장을 하며 지금의 맨체스터 시티가 되었고, 맨유는 산업혁명이 태동지였던 맨체스터의 중산층 노동자들이 들어오며 여가생활로 축구를 즐기기 시작했는데 이때 근무자들이 쉬는 시간에 모여 만들게 된 팀입니다. 1878년에 뉴턴이스 LYRFC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가 1902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죠. 이들은 구단명을 맨체스터 시티로 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94년에 맨시티가 그 이름을 선점했기에 어쩔 수 없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 클럽, 맨체스터 더비, 지금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빅매치 중 하나죠. 하지만 이 두 팀이 원래부터 이렇게 으르렁댔던 건 아닙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많은 맨체스터의 축구팬들이 맨유와 맨시티의 경기를 번갈아 가며 두 팀을 응원하곤 했습니다. 원래 두 구단은 상당히 사이가 좋았기에 서로 선수 이적도 스스럼 없이 많이 할 정도였죠. 당시 맨시티의 홈구장이었던 하이드로드 근처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광부 23명이 사망했을 땐 두 팀이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기금 마련 자선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공군에 의해 맨유의 홈구장인 올드 트래포드가 파괴되었을 땐 맨시티가 홈구장인 메인로드를 4년간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축구 팬들 중에서는 여전히 맨유와 맨시티 모두 좋아하는 팬분들도 있습니다. 이적 금지, 옛날엔 사이가 좋았던 두 팀. 하지만 2025년 기준 최근 10년 이내로 맨시티와 맨유를 모두 뛴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데니스 로, 피터 슈마이켈, 앤디 콜, 카를로스 테베스나 오원 하그리브스처럼 맨유와 맨시티에서 같이 뛴 적이 있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 테베스와 오원 하그리브스 이후로 이 두 팀은 선수를 공유하지 않게 되었죠. 사실 어느 팀이든 라이벌 팀에게는 이적을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맨유와 맨시티뿐만이 아니더라도 같은 리그 내 강팀끼리는 이적을 꺼리는 게 당연할 겁니다. 우리 팀에서 못하던 선수였더라도 저 팀에 가서 잘하면 석이 좀 많이 나가니까요. 그나마 최근에 맨시티 유스 출신인 제이든 산초가 맨유에서 뛰게 되었었지만 이 경우는 산초가 맨시티에서 1군 데뷔를 하지 못하고 도르트문트에 이적을 갔다가 맨유에 온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 승부조작 1904-05 시즌, 당시 맨시티는 뉴캐슬과 리그 우승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는데 결정적인 순간 아스톤 빌라에게 3대2로 패하면서 아쉽게 우승을 놓치고 맙니다. 그런데 경기 종료 후 시티의 공격수 샌디 텀블이랑 빌라의 하프백 알렉스 리크가 주먹 다짐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충돌로 끝나지 않았어요.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곧바로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티의 간판 스타 빌리 메레디스가 맨시티의 우승을 위해 뇌물 제공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세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메레디스를 포함한 맨시티의 선수 4명은 우승하기 위해 아스톤 빌라의 리크에게 10파운드를 주고 져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당시엔 꽤 큰 돈이었고 이는 곧 축구 역사상 공식적으로 기록된 첫 번째 승부조작 시도로 남게 됩니다. 1905년 메리디스와 텀블을 포함한 4명은 18개월 출장 정지와 900파운드의 벌금 징계를 받습니다. 게다가 이 와중에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더 충격적이었죠. 맨시티는 축구협회의 징계가 두려웠기에 메리디스의 징계 기간 동안 주급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메리디스는 이런 구단에 실망하며 나는 감독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하이드로드에서는 불법 지불이 일상이다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결국 1906년 5월 시티는 메리디스를 이적 시장에 내놓습니다. 근데 이때 맨유가 등장합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시티보다 규모가 작던 맨유는 100파운드의 이적료와 500파운드라는 큰 계약금을 안기며 메리디스를 영입하죠. 그뿐만 아니라 함께 징계를 받았던 다른 선수들도 전부 데려옵니다. 이들은 출장 정지가 끝난 1907년부터 맨유에서 복귀했고 1907-08 시즌 맨유를 창단 후 첫 리그 우승으로 이끕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티의 전성기를 만들었던 주역들이 맨유의 전설로 다시금 태어난 거죠. 이 사건 이후 시티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1906년까지만 해도 우승을 노리던 팀이 1907년에 17까지 추락했고 1909년엔 결국 2부 리그까지 강등되죠. 강등 슛!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 앞에는 유나이티드 트리니티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맨유의 위대한 공격 트리오였던 조지 베스트, 데니스로 바비 찰튼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이죠. 1962년부터 1973년까지 팀에 헌신하며 올드 트래포드 앞에 동상도 세워져 있는 데니스로는 말년에 맨유를 떠나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1973-74 시즌 리그는 단 2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데니스로는 리그 막판 맨유를 상대로 힐킥 결승골을 넣어 친정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강등을 확정시켰죠. 물론 그 시즌 맨유가 워낙 못했었기 때문에 그 골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강등은 되었을 거지만 데니스로는 친정팀을 침몰시켰다는 생각이 그대로 시즌이 끝난 뒤 축구계를 떠났습니다. 웰컴 투 맨체스터. 2009년 여름 맨체스터에 작은 전쟁이 벌어집니다. 주인공은 아르헨티나 출신의 스트라이커 카를로스 테베스죠. 테베스는 맨유에서 2년 동안 뛰며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함께 이른바 호르테 혹은 호테루라고 불리는 트리오를 형성했죠. 이 트리오가 이끈 맨유는 07-08 시즌 챔피언스 리그 우승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테베스도 그 중심에 있었던 선수였죠. 하지만 문제는 임대 계약이 끝난 2009년 여름이었습니다. 맨유는 테베스를 완전 이적시킬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적료 2,500만 파운드를 두고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갑니다. 퍼거슨 감독은 당시 테베스를 정식 계약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고 테베스 역시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느낀 상태였죠. 그때 기회를 잡은 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맨유의 상징적인 선수이자 시티 팬들이 영입을 통해 바로 감정을 이입할 수 있는 이름, 맨시티는 테베스를 단숨에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맨시티는 맨체스터 시내 한복판에 대형 광고판을 걸어버립니다. 웰컴 투 맨체스터. 맨유 팬들 사이에선 분노가 일었습니다. 우리의 테베스가 적으로 돌아섰다는 배신감.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전쟁 선포다라는 위기감. 반면 맨시티 팬들은 열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맨유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맨체스터다. 재미있는 건 이 사건 이후 맨시티는 매 시즌 엄청난 투자를 이어가며 진짜로 B클럽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뒤 테베스는 맨시티 소속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되죠. 바로 그 유명한 골이 터졌던 2011-12 시즌입니다. 결국 테베스는 두 팀의 역사에서 모두 중요한 이름이 된 거죠. 2011 맨유 침몰. 프리미어리그 창설 이후 퍼거슨의 아래에서 승승장구하며 엄청난 성적을 보이던 맨유. 2008년 만수르에게 구단이 인수되고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맨시티. 두 구단은 2011년 10월 23일 리그 9차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맨체스터 더비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기를 꼽으라면 대부분 이 경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남기게 되죠. 당시 맨유는 여전히 건재한 퍼거슨 감독과 함께 리그 1위를 달리며 자신들이 잉글랜드의 왕임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도 2008년 아부다비 그룹이 인수 이후 거침없이 선수단을 보강하고 있었고 2011년엔 이미 실바, 아구에로, 야야 투레, 콤파니 등 모든 포지션에서 완성형에 가까운 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만치니 감독 체제도 안착되던 시기였고요. 경기 초반은 팽팽했지만 전반 22분에 발로텔리가 선제골을 넣으며 흐름이 맨시티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골은 훗날 엄청난 밈으로 남죠. Why always me? 그 뒤로 조니 에반스가 퇴장을 당하며 맨유는 침몰하고 맙니다. 전반전에는 0대1로 끝났지만 후반전에만 5골을 더 쳐맞은 겁니다. 특히 89분, 91분, 93분의 골을 먹히며 1대6으로 그냥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패배를 하고 맙니다. 경기가 끝난 뒤 퍼거슨 감독은 내 커리어에서 최악의 날이다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시즌 리그 37라운드가 끝난 두 팀은 모두 승점 86점을 따냅니다. 이제 마지막 라운드에 우승팀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죠. 맨유는 썬더랜드를 상대했고 맨시티는 강등 로이드를 맞은 QPR을 만나게 됐죠. 1등과 17등의 싸움이었기에 쉽게 맨시티가 우승할 거라 점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축구공은 둥글죠. 경기 시작 후 90분 뒤 맨유는 1대0으로 썬더랜드에게 승리했고 퀸즈파크 레인저스는 2대1로 맨시티를 리드하며 맨유의 우승을 돕습니다. 이대로면 맨유 우승에 QPR은 강등 탈출 확정이었죠. 심지어 후반 45분 발로텔리의 헤더 맞아 골키퍼가 선방하며 우승은 맨유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추가 시간 1분 다비드 실바가 올린 코너킥을 에딘 제코가 헤더골로 연결하며 동점골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3분 20초 발로텔리는 수비를 등지면서 볼을 컨트롤한 뒤 넘어지면서 아구에로에게 다시 패스를 연결했고 아구에로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한 후 역전골을 창렬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대로 경기가 종료되었고 맨시티는 44년 만에 리그 우승을 기적같이 이뤄냈습니다. 어떤 녀석이 나한테 우유를 던졌어. 2017년 12월 올드 트래포드 맨체스터 시티가 맨유 원정에서 2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차를 11점으로 늘리며 리그 선두 자리를 확고히 합니다. 당시 맨시티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 아래 14연승을 도전하고 있었고 맨유는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이를 막아보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시티의 완승으로 끝났고 선수단은 흥분 속에 라커룸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시끄럽고 축축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맨시티 선수들은 라커룸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었고 물병과 샴페인을 터뜨리며 격한 세리를
세리머니를 이어갑니다. 일부 선수는 복도까지 나와 춤을 추고 점퍼를 벗어던지고 올드 트래포드를 본인들 놀이터처럼 사용했죠. 이를 듣고 가만히 있을 무리뉴가 아니었습니다. 무리뉴는 라커룸 복도를 지나 맨시티 선수단 쪽으로 직접 걸어가 항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리뉴는 맨시티의 에데르송과 과격한 말다툼을 벌입니다. 에데르송은 포르투갈어로 여기 우리가 이겼고 우린 기뻐할 자격이 있다 라고 외쳤고, 무리뉴는 respect, respect를 외치며 맞받아쳤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와중에 누군가가 들고 있던 우유팩이 무리뉴에게 날아갑니다. 현 아스날 감독이자 당시 맨시티의 코치였던 미켈 아르테타는 눈썹이 찢어져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맨체스터의 두 빅클럽의 싸움, 맨체스터 더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은 라이벌이라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맨시티가 압도적이지만 이번 시즌은 맨유가 꼭 반등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댓글로 마구 토론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